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. 미국과 유럽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세계 증시가 지금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거는 최근에 막 올라가던 달러와 금리가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죠. 그 외에 이슈적인 거를 좀 더 찾아보자면은 뭐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, 그 외에도 지금 월 말이니까 어떤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세계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냐 세계 증시가, 그런 걸 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, 세계 증시는 쭉 빠지다가 한 1, 2주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었고요.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겁니다. 여길 넘어가면 이제 탄력적인 반등, 여기가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횡보인데 일단 넘어갈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의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라인을 턱걸이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. 사실상 그러니까 얘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. 뭔가 어떤 신호를 등장을 시킨 거고요. 유럽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라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아직도 좀 더 올라야 이 턱걸이라도 할 수 있죠. 아직 미국과 유럽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. 예상외로 일본과 뭐 한국 정도가 좀 강하게 일단 이 라인을 좀 먼저 턱걸이로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들 세계 증시가 어떤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, 그 아시아 증시에서 일부 이렇게 이런 라인을 살짝이나마 턱걸이로나마 돌파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은, 이런 건 어떤 신호로 보고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나는 단기 매매자다, 나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경우에는 이런 라인을 돌파 안착했으니까 증시가 앞으로 오르겠다는 신호구나, 그렇다면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이런 걸 확인했으니까 하방 포지션을 일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상방으로 일부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. 그죠?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인하고 해라. 확인하고 하방 포지션 청산을 꼭 꼭지점을 잡으려 해가지고 막 빠지고 있을 때 여기서 막 한참 잘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청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는 솔직히 조금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싶고요.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확인이 되면 확인하고 나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, 이런 게 일단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점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. 그죠? 어떤 추세를 먹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. 근데 오늘 아시아 일부 증시는 이런 모습들이 신호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건 움직일지 말지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, 난 아직도 더 있어 볼란다, 충분히 가능하죠. 난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야,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, 난 뭔가 할 거야, 그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, 나중에 하여튼 후회 없는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죠? 하여튼 뭐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난 단타 할 거다 그럼 계속 단타하는 게 좋고, 난 장투로 갈 거다 그럼 계속 장투하는 게 좋습니다. 뭐 하나만 쭉쭉 가는 게 좋고,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. 내가 어떤 선택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단점도 있음을 고려하고 그 단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. 뭐 오늘 다른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고요.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, 그래서 뭐 반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 같은 상황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특별한 이슈는 없고,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는 이제 주 후반에 있죠. 목요일, 금요일에 미국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 같이 잘 올랐죠, 그죠? 다 같이 잘 올라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,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을 또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일단 큰 하락 추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, 그죠? 큰 하락 추세임은 변함이 없는데, 어쨌든 분명 2거래일 연속으로 심심찮은 어떤 매수세의 등장을 보여주긴 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?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하고 있는 건 매도세가 얼마나 강하냐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점이 어디냐를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, 일단은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상승한 걸로 봐서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일단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. 단기적인 바닥 혹은 뭐 중기적인 바닥 정도가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? 일단은 좀 더 올라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일단 밝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근데 하락 추세죠.
하락 추세 중에 일단 올라오는 거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? 반등이라고 하죠. 일단 반등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그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앞두고 일단 뭐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일단 올라오겠다, 지표 발표 앞두고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일본 증시는 어떤가요? 일본 증시는 오늘 한국 증시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직전 고점 자리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고점을 살짝 높이니까 일단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, 어쨌든 좀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죠? 분명히 부담도 있어요. 음봉이기 때문에 어떤 쌍고점 가능성, 단기 쌍고점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단기 쌍고점이라기보단 이건 일단 계속해서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본 증시도 일단 턱걸이 한 겁니다. 턱걸이. 본격적인 반등을 위한 어떤 중요한 라인 돌파한 착 턱걸이 한 겁니다. 오늘 턱걸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일본 증시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큰 그림은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. 다중 고점형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, 그러니 이번에 고점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. 그죠?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중이고,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온다면 어딘가에서 또 고점이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인 생각이고, 반등시 매도 전략하는 게 그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.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도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인데요. 잠시 좀 차트 흐름 체크하고 가자면요, 이런 상황이죠. 그죠? 이 유럽 증시, 독일 증시인데요. 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아시아 증시, 그 한국이나 일본처럼 직전 고점 여기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도달을 해서 여기를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죠. 그죠? 같은 이야기입니다. 같은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어딘가 지금 중요한 저항이고, 이 자리 넘어서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, 오늘 밤에 이 자리를 테스트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. 테스트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,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쌍고점 만들면서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,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유럽과 미국 증시는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잠시 나스닥 현물 지수를 보면 그렇죠. 아직까지 이 위쪽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안 들어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증시에 비하면 뭐 조금 약할 수 있다 싶습니다. 조금 좀 흐름이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. 금리와 달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금리와 달러가 계속해서 하여튼 혼조한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내내 보니까 금리는 좀 떨어진 모양이에요. 그죠? 지지력을 안 보였습니다.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잘 봐야 됩니다. 지금 금리가 일단은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. 오늘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가는데요.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거고, 지지력 안 나오면 아래쪽을 쭉쭉 죽는 그림인데, 일단 이런 상황에선 지지력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. 어제까지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단 오늘 밤 자연스러운 흐름은 여기서 일단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금리는 더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, 여기 잘 봐야 됩니다. 그 결과적으로 여기 중요한 자리를 지금 붕괴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게 속임수였고 이게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오버슈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사실상 금리가 이제 어떤 이슈들을 갖고 또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아직 속임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,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긴 한데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의심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잘 생각해봐야 돼요.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. 진짜 금리가 강하다면은 오늘 밤에 이런 자리 반드시 지지해주는 게 맞고,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. 애초에 진짜 강했다라면은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이번에 바로 이 위에까지 바로 고점 테스트를 하러 올라갔었어야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어젯밤에 밀린 겁니다.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좀 안 좋긴 합니다. 물론 아직까지 이거는 그냥 의심에 불과한 거죠. 아직까지는 금리의 상승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한데, 근데 일단 실제적으로 못 가고 있지 않냐, 이거 의심해보자,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밤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
달러는 오늘 그 아시아 장중에는 달러 약세 나왔다가 아시아장 마감하니까 또 다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. 달러는 좀 강한 것 같긴 해요. 그죠? 달러는 금리에 비하면 확실히 강한 것 같긴 한데, 근데 문제는 달러도 위쪽에 지금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, 또 그리고 지난번 흐름이 너무 좀 급격했기 때문에 좀 일단 당분간 일단 흐름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증시에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에요.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. 중국의 부양책이니 뭐니, 그리고 금리와 달러가 주춤했다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이에요. 반등을 기대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뭐 일단 목요일, 금요일 뭐 어떤 지표들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자. 또 그리고 지금 증시들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 몇 주간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, 이 지난 몇 주간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올라봐야, 여기서 지가 반등을 해봐야 아직까지는 반등이라는 거죠.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에 대한 생각, 아이디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볼 건데, 조금 전에 코스피가 마감이 됐는데 그 동시호가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. 그죠? 예. 하여튼 장 막판 직전까지 막 거의 막 334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333.5 부근에서 일단 45로 일단 마감이 됐네요. 그래서 일단 일본 증시와 비스무리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. 직전 고점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, 중요한 건 종가다. 그죠? 종가가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자리 턱걸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넘어가야, 그러니까 8월 24일 날 만들어놨던 종가 334가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직전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333이 아니고 이제 334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저항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, 일단 이 정도면 사실상 턱걸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쌍고점 이야기 약하게 할 수 있는데 쌍고점 이야기보단 지금은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입니다. 오늘 음봉이 조금 나왔긴 했지만 이런 건 매도세라고,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지금 334 이 자리에서 지금 무거운 저항 부분에서 살짝 밀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할 의지가 더 있다, 추가적으로 상승할 의지가 많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. 그래서 그냥 더 올라갈 수 있다. 다만 턱걸이다. 또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. 못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쌍고점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고 싶다, 반등의 의지가 있는 거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나는 오늘 이 정도 신호를 봤으니까 뭔가를 대응하겠다,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. 확인을 했잖아요. 시장이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, 중요한 저항을 또 안착하고 싶은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호를 봤으면 여기에 맞춰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셔도 뭐 문제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오늘까지 이게 상승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확인한 거는 더 이상 당장 빠질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니까요. 여기서 더 오를지 말지는 솔직히 아직 미지수예요. 그죠?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이고,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올지 말지는 아직 중요한 라인을 완전히 싹 깔끔하게 돌파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,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더 이상 빠질 생각이 없구나 라는 정도로, 이게 분명히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죠. 그죠? 올라갈 생각이 있다라는 것과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어쨌든 좀 이 의미의 차이가 미묘하게나마 있는 겁니다.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투자하면서 좀 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, 이것보다는 일단 빠질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좀 제한적이고, 어쨌든 조금 더 합리적인, 뭐 조금 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보는 그런 게 아닐까. 올라가고자 하고 있긴 하죠. 근데 어쨌든 아직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한 건 아니니까, 이거는 뭐 약간 좀 꿈과 희망이 섞여 있는 거라면은 앞으로 떨어질 생각이 없다, 이거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합리적이고 딱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.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. 좀 이런 차이들을 잘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아이디어 차이가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미묘한 차이를 따져보자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.
뭐 만약에 난 올라간다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뭐 상방으로 진입도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건 더 이상 빠질 생각이 없어라고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하방을 청산하는 선 정도에서 대응이 끝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를 조금씩 좀 우리가 느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실 뭐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한 번은 좀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더 이상 빠질 생각이 없다. 요게 일단 가장 객관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고까지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. 그죠? 요런 겁니다. 하여튼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방 청산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겁니다. 이런 걸 봤으니까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없는 거 보니까 청산은 할 수 있다. 뭐 이 정도로 해석은 뭐 이 정도로 해석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죠. 하여튼 중요한 건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코스닥도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. 코스닥도 역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양이 있나 봅니다. 오늘 뭐 하락 마감한 것도 아니고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가고 싶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상승 마감했고 아래 꼬리 길게 달렸으니까 코스닥은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환율도 그렇죠. 환율도 지금 보시면 어딘가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음봉의 하락 마감했잖아요. 음봉의 하락 마감은 지지력이 아니죠. 그죠? 환율도 더 하락할 생각이 있구나. 환율이 더 빠진다는 거. 원화 강세가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.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환율은 이쯤 했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. 아래쪽으로 쭉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켜봐야 됩니다. 이쯤 해놨으면 저항 누적시키고요. 내일쯤이면 이제 가야 돼요.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급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일 안 빠지면 크게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뭐든 그죠? 순리대로 안 가면 반대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재밌는 건 삼성전자는 일단 별로 지지력이 일단 없고요. 삼성전자는 보시면 지지력이 일단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그죠? 지금 다시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까지 지금 검증을 다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지력이 일단 약한 겁니다. 삼성전자는 일단 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. 삼성전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다만 하이닉스는 강합니다.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해요. 정말 신기한 게 결과적으로 그 지난 하이닉스는 언제부터냐 여기 5월 중순부터 해갖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. 이 구간에 급등했던 피로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 피로감 때문에 횡보를 한 거거든요. 여기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버텼잖아요. 그러면서 안 빠졌단 말이죠. 아래쪽으로.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 버티는 건 지금 조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게 좀 괜찮을 수 있어요. 지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.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를 하방으로 보고 굉장히 이제 하이닉스의 언젠가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선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뭐 여기 꺼져 있는 이런 직전 저점 자리들을 붕괴시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긴 합니다. 이런 자리들 붕괴 혹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선을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일단 하이닉스는 굉장히 건전한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를 몇 달간 기간 조정으로 잘 소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굉장히 건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재밌네요. 하이닉스는 강합니다.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. 에코프로는 올라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과적으로 지난 6거래일간 저항 누적시킨 꼴이 됐네요.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하죠. 그죠? 하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중고점형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에코프로 BM은 고점이 여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번 고점 여기 하나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죠.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 있습니다.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미국 증시도 뭐 조금 더 상승 시도하겠죠. 그죠? 근데 미국과 유럽 증시 일단 아직까지 오늘 아시아 증시가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올라와서 턱걸이 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 증시가 턱걸이 했던 것처럼 아직 뭐 그렇게 올라오진 못해서 아직까지도 유럽과 미국 증시는 좀 답답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까지 그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제 생각에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할 게 없지 않을까 싶고요.
하여튼 그 금리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금리가 물론 뭐 제가 생각해도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장기 금리가. 왜냐면은 한동안 진짜 이 주식시장이고 모든 투자자들이고 그 심지어 저도 그렇고 금리 인상 이 정도에서 끝났겠지. 내년에 적당히 때가 되면 금리 인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.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자꾸자꾸 뒤로 밀리고 있고 파월 의장은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 하고 있고 뭐 물론 그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잭슨홀 미팅 끝나고 2거래일 연속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그런 이야기에 주목했다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. 앞으로 뭐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.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, 하여튼 뭐 신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이런 이야기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주목을 해서 또 그리고 채권시장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.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건 뭐 파월 의장이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아니면 뭐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들 근데 어쨌든 그 지난번에 그 시장의 그런 과도한 뭐 기대감 이런 거보다 어쨌든 분명 매파적인 건 사실이긴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미국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높기도 하잖아요. 그죠? 뭐 코어 CPI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봐야 목표는 2%란 말이죠.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단 말이죠. 목표가 2%니까. 뭐 이래저래 금리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뭐 9월 말까지 뭐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당장 1,100억 달러 장기물 채권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단기물 채권도 막 1,100억 달러, 1,200달러 막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막 2천억, 3천억씩 지금 채권 발행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. 시중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분명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.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어쨌든 금리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돼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둥그스름한 이런 천정형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건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거든요. 이 정도 변동성이면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오버슈팅을 줘야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일단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일단 저는 금리의 상승세는 더 지속될 것이라 보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따라서 증시의 하락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일단 그 금리가 어젯밤 지지력을 일단 보이지 못했죠. 그리고 오늘 밤 중요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니까 하여튼 금리의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근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의지가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면 또 다시 증시는 룰루랄라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또 다시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증시가 몇 주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식었어요. 그 심리가 많이 식었다라는 게 뭐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식었다라는 게 아니고 어디 갔더라? 그 피어랜 인덱스 그리드 뭐 이런 거 보시면 네,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? 피어랜 인덱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은 예전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던 게 이번에 몇 주간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. 지금 47이에요.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이게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고 다시 랠리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. 지난번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던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시 이 피어까지 내려오긴 하더라 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.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었을 때 조용히 뉴트럴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는 경우는 일단 잘 못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지난번에 굉장히 오래 과열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뉴트럴인데 지금이 뉴트럴이 아니고 여기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익스트림 피어까지 다시 한번 갈 거라는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아이디어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란 말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수 있습니다. 예. 무작정 무작정 막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.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. 예. 고민해 봐야 돼요. 예.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면서 지나친 우려로 인해서 어떤 근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미리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언제나 내 돈을 움직일 때는 실제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거 보고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.
어쨌든 근데 생각은 머리는 굴려보자 이겁니다. 머리는요. 예.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